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마크 빅터 한센 지음의 부의 비밀 지도를 낭독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크 빅터 한센은 밀리니언셀러 작가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책 또한 부를 이룩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그들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집필하셨다고 해요. 그 좋은 의도에 맞게 내용도 무척 좋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개인적인 성취의 원칙. 부, 재물, 풍요로움, 번영은 내가 평생토록 탐구해온 주제다. 이렇게 빠져들게 된 데는 약간의 사연이 있다. 9살 때 나는 핸들이 낮게 달린 유럽 경주용 자전거가 미치도록 갖고 싶었다. 지금 시세로 쳐도 $4,000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다. 아버지는 근사한 덴마크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엘리트 베이커리의 진열장에는 부와 행운을 뜻하는 풍요의 뿔이 그려져 있었다. 내가 보기에 아버지는 고급 자전거를 사줄 여력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꼬맹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계속 졸라댔는데 아버지는 안 돼 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스스로 돈을 번다면 그 자전거를 사도 되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고작 9살짜리가 자신의 연수입에 맞먹는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하며 동의해 주었다. 물건을 소유했다는 자부심은 내가 번 돈으로 샀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거야. 나는 자전거를 살 돈만 번다면 그 자전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on이란 단어를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니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명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낸 뒤 집중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바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방법은 나타난다. 그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후에도 수백 번 나타났다. 첫 번째 기적. 나는 냄비 집게를 만들어서 친구, 이웃 친척에게 25센트에 팔았다.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짜로 제공해 주었고 나는 계속해서 냄비 집게를 만들고 팔았다. 결국 유럽 자전거 잡지의 구독료를 모으게 되었다. 잡지 속에는 내가 꿈에 그리던 자전거가 있었다. 자전거 사진을 잘라 침대 옆에 붙여 놓았는데 스토리보드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
그 작업을 했던 셈이다. 매일 밤 기도를 마친 뒤 미래에 갖게 될 내 완벽한 경주용 자전거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그러면 어디든지 멋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 수 있었다. 폼나는 자전거 레이서가 되어 아름다운 시골길을 즐겁게 쏘다니는 꿈. 두 번째 기적. 보이스카우트였던 나는 보이즈 라이프 잡지가 오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챙겨 읽었다. 어느 호 뒷표지에는 깁슨 카드 회사의 광고가 실려 있는데 카드를 받아다가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주문서를 보내서 무료로 카드 샘플을 받은 뒤 판매 절차로 넘어갔다. 동네 사람들에게 한 상자당 $2의 주문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는 훌륭한 엄마이자 대단한 이야기꾼이며 세일 주머니였다. 광고 문구를 가르쳐준 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한센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아서 자전거 살 돈을 모으고 있어요. 한두 박스만 사주시겠어요? 광고는 히트를 쳐서 우리 골목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진군해 나갔다. 나는 끈기 있게 버텼고 그 자체로 행복했으며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얻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평일에는 오후 5시 반에서 7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일해서 한 달 만에 376박스를 팔았다. 나는 미국의 9살 중에서 최고의 카드 세일즈맨이 되었고 깁슨사가 주는 상까지 받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지혜롭게도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얼마 되지 않지만 스스로 벌어들인 최초의 자산을 저축하게 했다. 계좌를 불려나가라고 했는데 언젠가 대학 갈 때를 대비해 수입의 절반을 저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뭐랄까, 이것은 나의 미성숙한 계획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 세 번째 기적.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기업가로서 나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주었던 이야기들, 당신이 불황 때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의 미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직감적으로 나는 팔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무엇을 원하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나는 시카고 트리뷴과 선타임즈 신문을 밤낮으로 배달했다. 일요일에는 잔디를 깎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웃의 창고를 청소했다. 내가 보수를 받고 했던 일들은 모두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유익했다.
어느 날 갑자기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내 수중에는 돈이 있었다. 이제 엄마의 취향에 맞는 옷 대신 직접 고른 옷을 사 입을 수 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멋쟁이가 되고 싶었다. 네 번째 기적. 자전거를 샀던 그해 여름, 나는 화요일 밤마다 위스콘신주 케노샤의 원형 트랙에서 경주를 벌였다. 나는 50마일 경주에서 가장 빛을 발했는데 매일 엄청나게 많은 부수의 신문을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생긴 결단력과 끈기 덕분에 장거리 경주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여태껏 내가 말했던 것들은 아래와 같이 개인적 성취를 위한 원리와 철학으로 정리된다. 우리 각자는 뜨거운 욕망에서 시작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야심차게 욕망을 만들고 끝없이 키워가야 한다. 욕망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다. 거기에 상상력, 끈기,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더해지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 당신은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무제한의 돈이 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과 상상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앞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길 원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나는 풍요롭다. 과거의 나 역시 항상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는지 배웠다. 점점 번창할 방법에 대한 나의 믿음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이 언제나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믿는다. 일을 할 때 당신은 재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도 당신은 재미를 원할 것이다. 심지어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재미거리가 있다. 당신이 이 책에 충분히 집중한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집을 압류당하는 것 마냥 걱정과 두려움, 의구심에 휩싸여 조사를 받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을 때 세무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 식대로 $40를 쓴다고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나는 장난스럽게 답했다. 아침밥은 건너뛴 건데요. 당신이 재미를 느끼면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세무감사를 무사히 마쳤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좋은 기분이 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좋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다. 사실 그녀는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2,000를 추가로 환급해 주었다.
맥스웰 몰츠가 쓴 자기계발의 고전, 성공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가 보여주듯이 마음은 목적론적이다. 당신이 무엇을 정하든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번은 나의 영웅인 코미디언 조지 번스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는 92살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100살까지 사는 법을 물었다. 나는 100번째 생일에 런던 팔라디움 극장에 서기로 했어요. 극장에서 벌써 출연료를 보내줬죠. 나는 유대인 신사이니 약속을 지켜야 하고 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해냈다. 1896년 1월 20일에 태어난 조지는 1996년 3월 9일에 세상을 떠났다. 오늘보다 더 번영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는 보증된 것이다. 실제로 기록되기 전에 의식과 감정에 기록된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 번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더 번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면 그렇게 된다.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좌절을 겪는다. 최고의 외과 의사라도 환자를 죽음에 내어줘야 한다. 최고의 변호사라도 머지않아 소송에서 패하고 만다. 언젠가는 당신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테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비판에 놓이게 된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심리적으로 한 방 맞은 것이다. 맙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 테리 콜리 테이커는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상관인가? 라는 탁월한 책을 썼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 라고 엘리너 루즈벨트는 말한 바 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마음속의 나비를 짓밟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애벌레에서 시작한다. 준비되었는가? 이 책은 당신을 아름답게 창공을 높이 날아다니는 나비로 만들어줄 일종의 고치다. 번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거부에 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을 자기 거부에서 빼내어 번영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 번영하여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고귀하며 가장 중요한 세상의 봉사자가 되도록 설득할 것이다.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므로 더 번영할 준비를 한다면 번영이 나타난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랑이 나타난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면 더 좋은 것이 나타난다. 만약 인생길에서 끔찍한 일에 맞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대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은 기대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제는 무한한 선함만을 기대하고 싶지 않은가?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당신의 번성하는 미래를 미리 그려보자. 이루어지기 전에 손을 들고 있어야 한다. 어쩌면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번영에 이르기 전에 번영에 대한 생각부터 존재해야 한다. 또한 다짐의 말을 사용하자. 당신은 자신에게 했던 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 그대로 성장한다. 또는 들었던 말 중에서 당신이 믿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더니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간주하는 말대로 성장한다. 다시 말해 번영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무엇인가로 바꿔놓는데 사실 그것이 전부다. 탁월하고 거대하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났다면 당신은 그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이고 아이디어는 당신 자신이 된다.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경기가 있다. 겉으로 표시하기 전에 속에서 먼저 해야 한다. 길을 떠나기 전에 마음에 새겨놓자. 당신도 나도 의식과 자각이라는 단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식을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과 인식만을 품고 있다. 이것이 평생토록 경험하는 것의 전부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개인 홈 엔터테인먼트 센터인 마음속에 살고 있다. 지금 당장 몸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치자. 나는 준비됐어. 맨손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단 하나이자 모든 것인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왔다. 때때로 우리는 더 높고 더 고귀하고 더 가슴 뛰는 목표로 가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난다. 이제 그 극복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준비되었는가? 1974년에 나는 우리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버민스터 풀러와 교류한 적이 있다. 그의 책 달로 가는 9개 사슬에서 버키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인 이는 MC 제곱을 수정하여 9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설명했다. 모든 것은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다. 햇빛과 같은 빛이거나 바닥이나 책상처럼 겉보기에는 단단한 물체다.
당시에 나는 몇 가지의 발명품을 제작해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이사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버키를 만났다. 의장은 나에게 버키 풀러를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 라고 답했다. 나는 버키를 만나자마자 그의 대단한 에너지에 편승하면서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는 그 정도로 생각이 확 트이게 확장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버키는 모든 것이 삼각 분할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시너지 수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하게 구축하려면 삼위일체 또는 삼각 분할로 불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버키는 내가 만나거나 겪은 어떤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매우 넓은 영역에서 사용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사상가, 교사, 리더가 되고 싶었다. 1974년에 나는 뉴욕시에 있었는데 버키가 발명하고 특허를 낸 지오대식 돔을 축조하고 있었다. 내 한 해 매출은 2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돔의 재료는 석유에서 추출한 폴리엄화 비닐이라는 플라스틱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석유 파동기였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회합인 오펙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우리는 매우 큰 금액의 수표를 발행해 당신의 은행을 부도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나는 추락했고 하룻밤 사이에 파산해 까맣게 잿더미가 되었다. 결국 일용직 노동을 하러 롱아일랜드의 힉스빌로 가게 되었다. 시간당 2.14달러라는 비싼 요금으로 철도 차량에 화장지를 놓는 일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내 옷차림은 트렌치코트, 에나멜 가죽 신발 같은 비즈니스맨의 복장이었다. 사장은 옷이 일에 맞지 않네 하고 말했다. 나는 여기서 오래 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했다. 그 일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알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의 자아 이미지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다짐의 말은 나는 어떻다 라는 진술과 삶의 현재성을 다루어야 한다. 지금은 그 일이 내가 겪은 최악의 경험 중에서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다. 추락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전미 연사협회 창립자인 케바 로버트의 가르침처럼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위를 올려다본다면 마침내는 필연적으로
위로 올라간다. 파산한 뒤 나는 자기계발 분야를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독파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아이디어에 끌리든 어떤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든 얻게 될 것이다. 건강이라면 건강해질 것이고 행복이라면 행복해질 것이다. 당신은 이것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다. 리처드 바크는 소설 원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껏 고양되는 순간, 당신이 영위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인 인생과 라이프 스타일이 무한한 가능성이 되어 나타난다. 즉, 번영을 목표로 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번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외부가 내부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외부로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주변이 형통하면 나도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에 당신 주변이 지금보다 나았던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던가? 마음속에서 준비한 그만큼만 번영하게 된다. 너무 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쉽지만 미묘하다. 그것은 매우 감지하기 어려워서 우리 대다수는 어떤 지점에서 그것을 놓치고 만다. 내 친구이자 영감을 주는 설교자인 아이크 목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다. 무함마드 알리가 가르쳐준 가장 간단한 한마디는 누구라도 잊을 수 없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내가 아는 한 야망이 작아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불행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불행이다. 당신은 높고 고귀하고 영감을 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터무니없는 목표가 있으면 터무니없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 당장 당신의 망상 활성화 메커니즘을 켜고 숲내를 자극하고 인간 바이오 컴퓨터가 가장 높은 레벨에서 힘껏 작동되게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큰 소리로 말하자. 난 준비됐어. 내가 번영에 관해 첫 연설을 시작한 곳은 텍사스 미들랜드였다. 오일 패치라 불리는 지역이다. 그날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산 규모가 $10,000,000에서 $1억 이르는 부자들이었다. 그들은 살쾡이처럼 살아오면서 부를 쌓아왔다. 그들은 나에게 번영에 관한 강연을 요청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의식적으로 깨달은 바가 전혀 없었다.
번영을 의식하지 않으면 석유 산업에 종사한 많은 사람처럼 재산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돈은 초대받은 곳으로 가서 그것을 기꺼이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줄 때 머무르기 때문이다. 영감을 주는 연설가인 짐 론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당신이 100만 달러를 손에 넣는다면 당신의 마음에서도 100만 장자를 의식적으로 빨리 창조하십시오. 사실이다. 돈은 있는데 돈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내가 추정하기로는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만사가 충분하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서적인 인간으로서는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의 저자인 옥 맨디노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당신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활기가 넘쳐야만 한다.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작가이자 연사인 웨인 다이어 박사는 당신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한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와 나 모두 현대 긍정적 셀프 이미지 심리학의 아버지인 에이브러엄 매슬로에게 배운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 당신에겐 한계가 없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손을 얹고 말하자. 나에겐 한계가 없다. 우리 모두는 제약 속에서 성장했다. 너무 뚱뚱하고,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작고, 너무 못생겼고, 너무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 모든 것과 당신은 관련이 없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관해 웨인 다이어는 한 여성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녀는 치료를 받기 위해 웨인을 찾아왔다. 남편이 계속해서 내가 멍청하다고 말해요 라고 토로했다. 웨인은 남편이 당신에게 자동차라고 말하면 입을 벌리고 연료를 넣을 겁니까? 라고 답했다. 요점은 전체적이고 완전히 제 몫을 하는 인간이 되어 모든 수준에서 완전히 번영하는 것이다. 당신은 높은 수준의 웰빙을 성취해야 한다. 문제는 얼마만큼 생생하게 번영을 느끼며 얼마나 오랫동안 느낄 수 있냐는 것이다. 리처드 모스 박사는 생생함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조율되는 근원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어떨까? 그들은 시력은 없어도 번영을 꿰뚫는 통찰의 안목은 갖출 수 있다. 톰 설리번은 일찍이 시력을 잃었다. 그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너무 많은 산소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간호사를 결코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못하는 운동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테니스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1968년 올림픽에서 톰은 미국 대표로 레슬링 종목에 참여했다. 러시아 상대에게 기술이 걸려 패하기 3초 전 그는 결코 지고 싶지 않았고 유리 눈 중 하나를 뽑아버렸다. 그는 맙소사, 눈 하나를 잃었어 라고 외쳤다. 러시아 선수는 깜짝 놀라 당황했고 톰은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일화는 영감을 주는 중요한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책 당신이 내가 듣는 것을 본다면에 실려있다. 톰의 또 다른 목표 중에는 골프 왕제 아놀드 파머를 만나는 것이었다.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 그는 아놀드와 악수를 나누며 항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실은 아놀드, 당신과 골프를 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아놀드는 당신과 골프를 치고 싶지만 나는 시각장애인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네 라고 말했다. 톰은 이렇게 답했다. 아놀드, 나는 당신보다 괜찮은 골퍼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긴다는데 홀마다 $1000를 걸겠어요.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보게, 나는 직업으로 또 취미 삼아서 골프를 쳐왔네. 네가 꽤 잘한다는 소문이 좀 났을걸? 홀당 $1000를 받을 수는 없네. 너무 큰 돈이 쌓일 텐데. 톰은 계속 조르고 졸랐다. 결국 아놀드는 견디지 못하고 말했다. 알았어, 언제든지, 어디서라도. 오늘 밤 자정에 해요. 톰이 말했다. 톰 설리번과 나는 미시간주 워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는 어떤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손을 내밀며 이곳은 엄청나게 호화롭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에겐 시력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가 입는 모든 컬러,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의 생활 방식 구석구석이 에너지와 아우라가 있는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프랑스 예수의 신부이자 과학자, 그리고 고생물학자 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피에르 테야르드 샤르댕은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신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얼굴에 떠오르는 기쁨의 표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톰과 같은 민감한 시각장애인은
모든 환경에서 에너지의 표정을 쉽게 바로 느낄 수 있다.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산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저축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라. 당신이 미리 정해놓은 대로 유산으로 남긴 공익사업이 진행되도록 재산을 남겨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독특하고 영예롭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모두에게 나눠주겠다고 지금 결정하라. 네, 마크 빅터 한센 치음의 부의 비밀지도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부와 관련한 다양한 비밀 중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전해드렸어요. 바로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이죠. 나 스스로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으려면 맨 먼저 마음속에 난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크 빅터 한센 작가님도 책에서 난 위대하다 등의 말을 크게 외쳐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난 잘해낼 수 있다 혹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크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